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코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할 때 복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어 운동이라고 했으면 복부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코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 복부라고 하는 부분만 갖고 코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코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코어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코어라는 부분들은요, 척추랑 골반이랑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의 핵심 골격이잖아요. 이 핵심 골격을 잡고 있는 모든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부뿐만 아니라 척추에서는 등 근육, 골반 쪽에서는 엉덩이 근육, 이 두 가지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지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의를 내리자면, 종합을 해서 코어란 어떤 근육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등, 엉덩이, 복부.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1번부터 7번 강의까지 얘기했을 때 제가 복부랑 엉덩이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척추를 잡아주는 등까지. 근데 등도 잘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요추 자체가 꺾여 있는 것을 우리는 전방경사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것도 관련성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근육을 다뤘을 때, 우리가 복부는 전방경사였을 때 얘네들은 늘어나서 느슨해져서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요거를 봤을 때는 우리가 중둔근과 대둔근이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중둔근 자체 비율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방경사였더라, 이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등 쪽인데, 등의 커브와 허리의 커브 자체가 뒤로 나오고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이 전방경사는 이 요추 커브가 엄청 강하게 일어나서 3번, 5번 쪽의 커브 현상들의 압박 자체가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의를 했을 때 요 세 가지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을 종합하는 것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방경사가 일어났을 때 이제는 기초 말고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수준으로 복부에 관련된 코어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엉덩이, 그 다음 시간에는 등, 요렇게 세 편을 이어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복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복부 코어의 핵심은 우리가 기초 강의, 처음에 전방경사가 일어났을 때 허리가 꺾여 있기 때문에, 허리 꺾임이 있기 때문에 이 허리 부분을 바닥 쪽으로 눌러줘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 언제나 움직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인체가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공식이 있어요. 움직임 공식. 그래서 내가 대부분 사람들은 근육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우리가 기능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골격에 대한 모양을 갖고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근육의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근육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자극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가 감각이라는 부분들을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슴 근육을 내가 자극을 주고 싶어. 그러면 운동을 했을 때 가슴 쪽에 자극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감각 자체를 근육에다가 포커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골격이라는 것에 포커싱을 해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뼈를, 골격을 어떻게 움직일까, 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부분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부를 사용하는 공식에서, 공식 기초 1번이에요. 자, 공식은 허리를 바닥에 누른다 라는 공식을 갖고, 이 공식을 유지해 주면서 내가 팔과 다리, 그 다음에 상체, 하체의 무게를 견디면서 움직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오늘 코어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동 중에 데드버그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우리 회원님들 어디 가서 이제 복부 운동을 한다, 코어 운동을 하면은 이 데드버그라는 동작들을 되게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직각, 팔도 직각인 상태에서 팔 다리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하는 걸 데드버그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허리가 뜨지 않게 바닥에 눌러주는 것을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과 다리의 무게, 이 공식을 쓰면서도 내가 내 인체에 대한 무게를 견디면서 요거에 포인트를 두고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데드버그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전방경사 분들은 대부분 허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허리를 바닥에 눌러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고 강의를 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강의를 들으시고 내 복부가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같이 하셔야지, 만약에 이거를 하실 때 나는 힘이 없는데 그냥 한다라고 하면은 별로 의미 없는 동작이 돼버리니까 전에 있던 기초적인 동작들을 모두 하신 후에 이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데드버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쪽 다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이때 허리가 뜨지 않도록 허리를 바닥에 꼭 하고 눌러주는 상태에서, 자, 팔의 무게와 다리 무게를 견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팔다리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펼쳤을 때 허리가 이렇게 떠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허리를 이렇게 눌러줄 수 있도록 자세를 취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대각선으로 반대쪽 움직여주시고 다시 올라오고 다시 허리를 눌러주면서 놓고 돌아오고 다시 놓고 돌아오고 바로 자, 이 자세를 취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식을 유지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전방경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 요추에 압박이 있으신 분들은 허리를 좀 과하게 내가 눌러준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데드버그라는 운동의 특징은요, 밸런스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허리랑 꺾여 있는 부분들이 다를 수도 있고 골반의 높이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팔다리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데드버그를 같은 방향 쪽으로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다리를 올려놓고 한 번은 오른쪽 다리,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왼쪽 팔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 쪽으로 허리를 눌러주면서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허리를 바닥에 누르는 것을 유지를 하고 이 다리의 무게, 팔의 무게를 내가 허리가 몸통이 견딜 수 있는가, 다시 내 몸통의 힘이 팔다리 무게를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코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북부 코어를 하지만 북부에 자극을 되게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코어라는 부분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내 척추와 골반 자체가 무게를 견디시면서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거가 코어라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했는데 배가 안 아파요, 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배가 아프다 이런 것보다 내 전신의 힘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그 컨트롤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각선으로 팔다리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상체, 하체를 움직이는 방법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크런치라는 부분들인데 상체의 무게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근 운동한다고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복부 운동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허리를 바닥에 누르는 힘에 의해서 상체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초점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코어 쪽에 힘이 없는 분들은 막 운동하다 보면 목이 너무 아파요. 이게 목이 아프다라는 거는 근육을 배로 쓰지 않고 몸으로 쓰지 않고 목으로 썼다라는 근거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운동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의미 없는 반복, 요 의미 있게 반복을 해줘야 되는데 의미 없는 반복이 일어나면서 제대로 된 운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번에 할 거는 양손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내가 허리를 꼭 하고 누르는 힘에 의해서 손 동작이 무릎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끔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내려올 때도 확 내려오지 마시고 견디면서 내려올 때 허리를 바닥에 눌러주는 힘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 하면 허리를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손으로 이 무릎 쪽을 향해서 눌러준다, 이 느낌을 주시고 다시 내려오고 다시 허리를 바닥에 눌러주면서 내려오고 마지막 허리를 바닥에 꾹 하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올라가려고 하는 높이가 아니에요. 내가 허리를 누를 수 있는 힘에 만큼 올라갑니다. 그냥 내가 여기서 힘이 좋아, 충분히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이것 말고 내가 허리를 누르는데 이 정도밖에 못한다, 허리를 누르는 힘이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러다가 누르는 힘이 강해지면서 점차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니까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우리가 흔히 레그레이즈를 하는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레그레이즈라는 것보다 데드버그형 레그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전방경사가 있는 분들을 위한 레그레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데드버그 자세에서 양쪽 무릎을 세웠죠. 이 상태에서 이 다리의 각도가 90도를 유지를 하면서 허리를 바닥에 꼭 하고 눌러주고 그대로 90도가 변형되지 않게끔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시면 돼요. 이때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끔 천천히 허리를 바닥에 눌러놓고 뒤꿈치 살짝 터치하고 올라오고 다시 허리를 바닥에 눌러놓고 누르는 상태에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기초. 내가 이 동작을 했는데 좀 쉬우면요, 다리의 각도를 조금 더 펼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내 몸과 다리의 길이가 좀 더 길어졌죠? 길어진 상태에서 다시 허리 한번 눌러주고 그대로 허리가 바닥에 닿은 상태로 터치하고 올라오고 다시 허리를 바닥에 눌러놓고 터치하고 올라오고 마지막 허리가 떨어지지 않게 공식을 유지하면서 터치하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바로 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걸 했는데 허리가 되게 뻑적지근하고 내가 불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를 계속 눌렀는데 이 전체적으로 근육이 안 쓰여지고 그냥 허리를 눌러주는 느낌만 있으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내 몸을 허리를 바닥에 눌러주는 힘에 의해서 상체도 같이 이렇게 눌러주고 이 상태에서 데드버그를 같이 해주시면 힘들지만 충분히 허리가 뻑적지근하지 않고 이 동작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전방경사에 관련된 코어 운동은 어떻게 할까? 그 편으로 1편으로 복부를 다뤄봤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게 하는 거. 나의 능력이 1이면 1 정도의 능력을 발휘하시면 돼요. 1인데 3 정도를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또 불편함이 생기니까 1은 1 정도의 저항으로 계속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몸이 2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오니까 급하지 않게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전방경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